안녕하세요. 오늘은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맹자를 보면 맹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군주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양나라 해왕과 양왕, 제나라 선왕, 추나라 목공, 등나라 문공, 노나라 평공 등이 그러합니다. 맹자가 이런 군주들과 나눈 대화에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맹자의 첫 번째 편은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양해왕은 맹자를 노인이나 어르신을 뜻하는 수라고 불렀고 맹자는 그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맹자를 만난 어느 날 양해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진나라가 천하에서 가장 강했다는 것은 어르신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인대에 이르러 동쪽으로는 제나라에 패해 큰아들이 죽었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의 700리 땅을 빼앗겼으며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치욕을 당했습니다. 과인이 이를 부끄럽게 여겨 죽은 자들을 위해 한번 서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 맹자는 땅이 사방 백리만 되어도 왕업을 이룰 수 있다고 한 후 왕이 만약 백성에게 의진 정치를 베푼다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양나라 해왕은 왜 진나라를 자신의 나라와 동일시했으며 그가 말한 세 차례의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를 통해 맹자가 몇 살 때 양해왕을 만났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에 앞서 목자가 살았던 당시의 강대국은 북쪽의 진나라와 제나라, 남쪽의 초나라와 월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맹자가 살았던 때에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춘추시대의 패권국이기도 했던 진나라는 공실보다 육경으로 불리는 권신들의 힘이 점차 커지더니 마침내 세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기원전 403년에 주나라 위열왕이 진나라 대부인 위사, 조적, 한근에게 제후의 자기를 내림으로써 이들 권세가의 성을 따서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진나라에서 갈라져 나온 이 세 나라를 삼진이라고 부르며 이때부터 전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시대의 출발 시기를 이때로 잡는 이유는 북송시대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사마광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인데 그가 쓴 자치통감은 기원전 403년에 있었던 이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한편 강태공을 시조로 하는 제나라는 기원전 389년에 대부 전하에게 나라를 빼앗겨 새로운 제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의 제나라를 강제, 뒤의 제나라를 전제라고 합니다.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때 제후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월나라는 구천의 6대손 무광 때 초나라를 공격했다가 패배하여 초나라에 복속되었습니다.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진나라는 기원전 361년에 효공이 상항을 등용하여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고 북동쪽에서는 연나라가 흥기했습니다. 진, 초, 연제, 한, 조 7개 강대국을 전국칠웅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칠웅 가운데 진나라가 나머지 6개 나라를 멸망시킨 후 천하 통일을 이룩한 때가 기원전 221년이며 이로써 전국시대가 끝났으므로 기원전 372년에 태어나 289년에 사망한 맹자는 전국시대의 한가운데에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 초기에는 학문을 좋아하고 학자를 우대했던 문후와 그의 아들 무후가 다스리던 위나라가 가장 강했습니다. 기원전 371년 위무후가 죽자 아들 위행이 권력 다툼 끝에 군주에 올랐는데 그가 훗날 양해왕이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위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기 위세가에 따르면 위행이 집권한 지 30년이 되는 기원전 341년 위나라는 제나라와 전쟁에서 패해 장군 방연이 전사했고 태자신이 사로잡혔습니다. 이 전투가 마릉전투이고 당시 제나라 군사는 손빈이었습니다. 양해왕이 말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340년에는 오랫동안 국력을 키운 진나라가 상황의 건의에 따라 위나라를 공격했고 전쟁에서 패한 위나라는 수도를 안읍에서 동쪽에 위치한 대량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양해왕이 말한 두 번째 전쟁이며
이때부터 위나라를 양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맹자의 위나라의 해왕을 양해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양해왕이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치욕을 당했다고 말한 세 번째 전쟁은 그가 왕을 칭한 후인 기원전 323년에 초나라가 위나라의 양릉을 쳐부수고 8개 읍을 얻은 사건을 말합니다. 맹자와 양해왕은 분명 세 차례의 전쟁이 끝난 뒤에 만났을 것입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336년 맹자가 37살 때 양해왕을 만났다고 했지만 훗날 학자들은 고증을 통해 이때를 양해왕이 죽기 1년 전이자 맹자의 나이 53살 때인 기원전 3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쯤 맹자는 50살이 넘었으므로 어르신으로 불릴만 했습니다. 또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을 때 그를 왕이라고 부른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미 조나라를 제외한 6개 나라가 왕을 칭했기 때문입니다. 조나라 천자만이 왕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춘추시대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춘추시대에 살았던 공자는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학과 정벌이 천자에게서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학과 정벌이 제후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의 범절이 무너지고 폐업을 이룬 제후가 정벌을 일삼던 당시를 이미 도리가 땅에 떨어진 세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춘추시대의 패자들은 왕을 존경하고 오랑캐들을 물리쳐 중원의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존왕양의를 기초로 내세우며 조나라 왕실을 떠받드는 척이라도 했고 넘지 않은 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대부가 천자에게 제후로 격상시켜 주기를 공공연히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후들도 스스로 왕을 칭했으니 예의 염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전국시대를 직접 몸으로 겪은 맹자는 당시의 참상을 여러 차례 말하면서 시대의 아픔을 끝내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맹자 공손조상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하에 왕 노릇하는 군주가 출현하지 않은 지가 지금 이때보다 더 오래된 적은 없었으며 백성들이 학정에 시달려 초췌해진 것이 지금 이때보다 더 심했던 적은 없었다. 굶주린 자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목마른 자 마실 것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유행하는 것이 역참에서 명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 오늘날 만대의 전차를 가진 나라에서 어진 정치를 펼치면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풀려난 것처럼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일은 옛사람의 절반만 하지만 공이 반드시 배가 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시대에만 그럴 것이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상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여 죽은 사람이 들에 가득하고 성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여 죽은 사람이 성에 가득하니 이것이야말로 땅을 이끌고 와서 인육을 먹이는 것으로 그 죄는 죽음으로 용서되지 못한다. 따라서 전쟁을 잘하는 자는 극형을 받아야 하고 합종연횡을 사주하는 자는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아야 하며 황무지를 개간하여 땅의 경작을 백성에게 맡기는 자는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아야 한다. 강대국들이 한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전국시대의 맹자는 힘으로 얻은 것을 가장하는 폐도를 추구하지 말고 덕으로 얻은 것을 행하는 왕도를 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만 천하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한 왕도 정치는 어떤 정치였을까요?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